어머니, 이 서류들이 대체 뭔가요? 무슨 소리니? 함부로 남의 물건을 뒤지는 게 아니란다. 남의 물건이요? 이건 아버님 유산과 관련된 서류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명의는 어머니 이름이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보관하고 있던 것뿐이야. 보관이요? 20년 동안 숨겨둔 채 모든 것을 빼돌리려 한 계획이요? 그 순간 강영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모든 것은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서지윤 씨는 유산 빼돌리기 음모를 뚫어본 며느리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상황을 주시하는 듯하지만 차가운 미소 속에 치밀한 복수를 준비하는 강인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주변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는 예리한 직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강영숙 씨가 있었습니다. 한 집안의 유산을 은밀히 빼돌리려는 시어머니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며느리와의 갈등을 극으로 치닫게 하는 핵심 악역입니다. 그리고 이도현 씨는 서지윤 씨의 남편이자 강영숙 씨의 아들입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숨겨온 비밀을 지니고 있으며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약한 인물입니다. 6개월 전 서지윤 씨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고풍스러운 저택에서 남편 이도현 씨와 시어머니 강영숙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높은 천장과 화려한 샹들리에는 그들의 부유함을 상징했지만 서지윤 씨는 언제나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후각은 저택 곳곳에 배어있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강영숙 씨에게서 나는 특정 향수 냄새를 통해 무언가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저택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유산 상속 문제가 떠오르자 강영숙 씨는 슬픔에 잠긴 척하며 모든 상속 절차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계산적인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지윤 씨는 강영숙 씨의 행동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강영숙 씨가 남편 이도현 씨에게 상속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게 막는 모습은 서지윤 씨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강영숙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서재로 들어가 알 수 없는 서류들을 검토하고 특정 변호사와 비밀스러운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방에서는 오래된 서류와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나왔습니다. 도연아, 너는 어미만 믿고 있어라. 복잡한 서류 같은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인데 어미가 처리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러니? 강영숙 씨는 이도현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도현 씨는 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에 늘 그랬듯이 순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함께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용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래도 제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님 유산인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 일이나 신경 써. 내가 뭘 안다가고 나서니? 어미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 걱정 말고 내 사업에나 집중하렴. 강영숙 씨는 이도현 씨의 말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이도현 씨는 어머니의 매서운 눈빛에 움츠러들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나약함은 서지윤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서지윤 씨는 이도현 씨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유산을 빼돌리려는 의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직감은 강영숙 씨의 모든 행동에서 수상한 징후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가요? 서지윤 씨는 저녁 식사 후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는 이도현 씨를 붙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비난의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도현 씨는 아내의 날카로운 질문에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당황스러움이 교차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윤아. 어머니가 알아서 잘해주실 거야.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 이도현 씨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서지윤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서지윤 씨는 남편의 회피적인 태도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관자놀이가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아직도 모르는군요. 이대로 두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예요.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지윤 씨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예리한 청각은 강영숙 씨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전화 통화 소리, 서류를 넘기는 소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실을 위한 용기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직관과 감각을 총동원하여 진실을 파헤치기로 다짐했습니다. 서지윤 씨는 시어머니 강영숙 씨의 모든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강영숙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했습니다. 강영숙 씨는 오전 10시 검은색 세단을 타고 저택을 나섰고 항상 같은 변호사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1시간가량 머문 뒤 손에 두툼한 서류 가방을 채 돌아왔습니다. 서지윤 씨는 강영숙 씨의 움직임에서 수상한 낌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영숙 씨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올 때마다 풍겨오는 낯선 잉크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는 서지윤 씨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고요가 찾아오자 서지윤 씨는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강영숙 씨가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덫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조차 신경 쓰이는 듯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재 안은 묵직한 나무 가구와 오래된 책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지윤 씨는 손전등을 켜고 책장과 서랍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에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거야.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진짜 서류가. 이 냄새, 이 오래된 종이 냄새는 분명히 이 서재 어딘가에서 나는 거야.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 끝에 서지윤 씨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벽난로 뒤 낡은 그림 액자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였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도구로 금고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먼지 쌓인 오래된 등기부등본과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의 명의로 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강영숙 씨의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이전된 증거였습니다. 서지윤 씨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등기부등본의 글자를 따라 움직이자 종이의 거친 질감이 그녀의 분노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영숙 씨는 서재에 들어섰다가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책상 위의 펜이 평소와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고 서류철의 순서가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직감은 무언가 잘못 알렸습니다. 강영숙 씨는 서지윤 씨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지윤아, 혹시 내 서재에 들어간 적 있니? 서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강영숙 씨는 서지윤 씨의 얼굴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함께 날카로운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지윤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서재에 일이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모르는 일이 있으신가요? 서지윤 씨는 오히려 강영숙 씨에게 되물으며 역으로 압박했습니다. 강영숙 씨는 서지윤 씨의 차가운 미소에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의 계획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강영숙 씨의 심장은 불안감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지윤 씨의 눈빛에서 섬뜩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탐욕은 결국 의심과 불안을 낳는다는 것을요. 저택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서지윤 씨는 시어머니 강영숙 씨가 빼돌린 유산 서류들을 확보했지만 한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 규모에 비해 서류상 금액이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예리한 직관은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서지윤 씨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서재를 다시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숙한 곳, 시아버지의 손길이 자주 닿았을 만한 곳을 집중적으로 탐색했습니다. 오래된 구구석, 먼지 쌓인 안쪽을 뒤지던 그녀의 손에 낡은 사진첩이 잡혔습니다. 사진첩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표지는 손때로 반질거렸습니다. 서지윤 씨는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어린 이도현 씨의 행복했던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중 그녀의 손가락 끝에 묘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사진첩의 맨 뒤 낡은 종이 사이에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USB였습니다. USB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지윤 씨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단서임을 알았습니다. 서지윤 씨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은 그녀를 충격과 경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USB 안에는 시아버지의 자필 유언장과 함께 남편 이도현 씨의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도현 씨가 지난 20년간 거액의 도박 빚을 져왔으며 그 빚을 갚기 위해 시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빼돌려 강영숙 씨에게 넘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영숙 씨는 그 사실을 빌미로 유산 전체를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서지윤 씨의 눈앞이 아득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갔고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하는 듯한 배신감에 그녀는 몸서리쳤습니다. 당신, 빚은 대체 뭐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님 유산을 빼돌린 건가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서지윤 씨는 이도현 씨가 퇴근하자마자 USB 내용을 들이밀며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도현 씨는 USB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의 몸은 떨렸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지윤아, 그건 오해야.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제발. 이도현 씨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없는 후회와 비겁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지윤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지윤 씨는 남편의 나약함과 배신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탐욕뿐만 아니라 남편의 무책임함까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시련과 감정적 폭발을 겪으며 이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완벽한 복수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차가운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 해도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을요. 서지윤 씨는 유산 상속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 강영숙 씨와 남편 이도현 씨의 비리를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 서류와 USB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각 증거물에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법적 근거를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하며 자신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상속인 회의가 열리는 저택의 대형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묵직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강영숙 씨와 이도현 씨 그리고 시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 착석해 있었습니다. 강영숙 씨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서지윤 씨의 등장에
그녀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지윤 씨는 회의실 중앙에 놓인 대형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정적을 깨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님 유산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지윤 씨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강영숙 씨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려 했으며 애써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서지윤 씨에 끊으려 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이미 모든 절차는 끝났다고 하지 않았니?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두렴. 네가 뭘 안다고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망치려 드니? 강영숙 씨는 목소리를 높이며 서지윤 씨를 제지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서지윤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강영숙 씨의 말을 잘라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영숙 씨를 응시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님 유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남편 이도현 씨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서지윤 씨는 침착하게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화면에 등기부등본과 위임장 그리고 이도현 씨 박 빚 내역을 띄웠습니다. 스크린에 선명하게 나타난 증거들은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영숙 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도현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테이블 아래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바로 6개월 전 서지윤 씨가 강영숙 씨에게 유산 서류에 대해 물었을 때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강영숙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우아함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강영숙 씨는 절규하듯 외쳤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심하게 떨렸고 손은 허공을 헤매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의 탐욕과 남편의 나약함이 빚어낸 추악한 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고 강영숙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탐욕으로 지은 성은 진실의 빛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후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실이 폭로된 후 강영숙 씨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불법적인 유산 이전은 무효화되었고 그동안 빼돌렸던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두 반환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상류층 사회에서 쌓아 올렸던 명성과 존경을 한순간에 잃고 쓸쓸하고 비참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택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탐욕이라는 이름 아래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도현 씨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서지윤 씨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지윤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지윤 씨는 이도현 씨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었지만 20년간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예전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의 잘못을 용서하는 건 어렵겠지만 당신도 책임을 져야 해요. 이제부터라도 달라지세요. 당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세요. 서지윤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도현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도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지윤아, 내가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게. 정말 미안해. 다시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나에게 기회를 줘. 이도현 씨는 서지윤 씨에 잡으려 했지만 서지윤 씨는 조용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을 나서는 강영숙 씨가 서지윤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지윤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내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구나. 강영숙 씨는 서지윤 씨의 발치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은 서지윤 씨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지윤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보다는 차가운 정의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영숙 씨는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지윤 씨는 혼란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용기와 진실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강인한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저택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곳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경험을 바탕으로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명확합니다. 탐욕이 빚어낸 배신은 결국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침묵 속에 감춰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로운 삶의 가치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긴 부가 아닌 양심과 진실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지윤 씨의 삶은 새로운 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욱 단단하고 현명한 모습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